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세계사 수업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제 세계사 중에 이제 일본사 부분을 볼 거예요. 어떤 반은 일본사 잠깐 나간 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반은 안 나간 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일본사를 다시 한번 이제 본다는 차원에서 이제 좀 할게요. 이 고대 국가의 발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이제 보면 좀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3세기 200년대죠. 200년대에 야마타이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그마한 그 이전에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구석기도 없다고 치고요. 신석기 시기는 우리 뭐라고 조몬 시대, 이 조몬 토기가 나온 시대예요. 우리나라 뭐 빗살무늬 토기처럼요. 이 새끼줄을 꼬아서 만든 그런 이제 새끼줄 무늬의 그런 토기가 발견되던 시기를 바로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이런 시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조그만한 나라들이 막 이렇게 옹기종기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3세기 무렵인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 국가 정도 되는 나라가 바로 야마타이국입니다. 이때는 뭐 통합이 아니라 이게 뭐 그런 조그마한 소국들의 어찌 보면 그냥 대표적인 역할을 했었던 곳이 바로 이 야마타이국이에요. 근데 뭐 이때 당시에 뭐 이 히미코라는 여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통치하던 시기가 이제 중국에서는 위초고 삼국시대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쯤일 거예요. 근데 이런 중심에 이런 연합국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합국 시대. 자, 그리고 4세기 무렵에는 이제 야마토 정권이 만들어져요. 우리 한번 옆에 살짝 볼게요. 자, 이 부분 우리 맨 처음 이 야마타이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는요. 위치가 정확히 나오지가 않아요. 뭐 일설에는 규슈설이라는 썰도 있고 뭐 시코쿠설이라는 썰도 있고 지금 이게 뭐 야마토 쪽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썰도 있는데요. 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4세기 무렵에는 정확히 이제 뭐예요? 이쪽 이 야마토 지방에 이제 이 정권이 통합 정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주변에를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 있듯이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라고 써 있죠. 자, 그런 것들처럼 여기는 이제 통일 국가예요. 카카오 프렌즈님이 메시지를 보냈대요. 자, 그리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뭐 특정 가문이 뭐 이제 소가라고 부르는 이 소가노 우마코 뭐 이런 가문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뭐 아스카 시대라고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아스카. 근데 이 아스카는 문화예요. 문화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아스카 문화라고 해서 뭐 이 불교, 이 특히나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넘어갔었던 이런 불교가 이렇게 조금 유입돼 가지고 이제 널리 퍼져가는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특히나 뭐 이 아스카 문화를 이제 꽃피우게 만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자, 그리고 6세기 말쯤에 이게 이 아스카 문화가 6세기 말쯤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7세기에 다이카게 신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중국의 특히나 당나라의 율령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 확실히 왕 중심의 모든 시스템으로 갖춰 나간다라는 겁니다. 뭐 토지 또한 누구 거다? 완전히 왕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 뭐 반전수수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그렇게 왕 것으로 이제 재개념화 시켜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으로 자, 이 왕 중심의 시스템으로 이 고대 국가 체제로의 뭔가 법적인 확실한 전환이 일어났었던 시기가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황제가 좀
큰 힘을 가지게 됐었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8세기에 이 야마토 정권은 이제 나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나라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어디냐면 이 나라에다가 이 도성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헤이조쿄인데요. 이거는 어느 나라의 중국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까 여기 뭐 다이카게 신때 왕권을 이렇게 조금 왕권으로 강화하는 그런 측면을 보였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때는 이제 왕실과 귀족이 대립하던 그런 시대다라고 일단 좀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라 특히나 중기예요. 자, 그리고 말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28세기 지금 8세기 중기 말하는 거예요. 8세기 중기, 그 다음에 8세기 말이에요. 8세기 말에는 헤이안으로 천도합니다. 헤이안 시대. 해서 헤이안 교 다시 헤이안교를 만들어서 이제 헤이안에서 지금 현재 교토예요. 자, 교토입니다. 거기로 이제 천도해서 이제 그 일본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에서 10세기쯤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때 우리나라도 큰 변화가 일어났겠지만 이 중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뭐냐면 당나라가 몰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도 말기에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는 변환기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발해도 망하고요. 이런 시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신라로부터 그리고 특히나 발해로부터 각종 문화를 받아왔었어요. 일정 시기 저기 다이카 계신 그 무렵쯤 해가지고는요 직접적으로 그 이전에는 이 신라나 발해 이런 나라들로부터 이제 문화를 받았었지만 이 견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직접 가서 문화를 받아오긴 했었는데, 자, 이런 문화 얘네들이 다 흔들리게 되면서 더더욱 이제 그 문화를 수용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게 된 거예요. 아니, 여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얘네들이 수용할 만한 가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과의 이제 교류를 끊고요. 이제 독자적인 문화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풍 문화예요. 자, 자신들만의,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수입했었던 거를 자기가 이제 뭔가 소화해내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변용해서 가나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자기만의 글이죠. 가타카나, 히라가나 이런 글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와카라는 이제 자신들만의 그런 시 이런 것들을 쓰고요.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나요? 이런 것들도 쓰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은요, 조몬 시대, 신석기 시대예요. 조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청동기 철기예요. 자, 근데 이 야요이 시기에 이제 그 야마타이국 이런 히미코 왕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많은 소국들이 그런 시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4세기에 뭐가 등장하였다? 야마토 정권이 출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국가가 만들어졌고 6세기 말에는 쇼토쿠 테자라는 인물이 이제 한반도에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특히나 한반도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호류사라는 곳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금당벽화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예술품들이 특히나 한반도 쪽에서 많이 넘어갔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은 고구려에서 넘어간 담징이 이제 이 붓과 복 이런 것들을 전수하면서 여기에 금당벽화를 그렸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7세기쯤에서는 이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문화를 받았었던 것을 넘어서 이들이 직접 중국과 교류를 하게 돼요. 견수사, 견당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문물을 직접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의 이 율령 체제를 모방한 다이카게 신이 일어나서 누구 중심의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칭호도 쓰고 우리나라 이제 천황이라는 칭호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마치 우리나라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이게 500년, 그러니까 6세기 신라에 뭐 지증왕 때 신라라는 국호를 쓰고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이런 중앙집권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얘들은 한 세기 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다음 나라 시대를 보겠습니다. 다이카게 신으로 이게 중앙 집권화를 이제 했었던 이 야마토 정권은요, 수도 이전을 해요. 이 당나라를 모방을 많이 하는데요. 이 나라 지방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헤이조쿄라는 것을 만들어요. 옆에서 보듯이 헤이조쿄라는 것은요, 완전히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직사각형으로 방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원래 당나라의 뭐 시방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렇게 그런 곳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궁성 바로 앞에 큰 도로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주작대로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당나라를 양식을 모방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자, 뭐 이때도 당연히 이제 신라사, 견당사 이런 것들을 파견하여 이제 제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시기에는 이제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성격, 당나라를 모방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이제 똑같이 모방을 했겠죠. 그리고 불교가 많이 발달해요. 여기 이제 나라에도요 많은 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 문화가 융성하였다라고 알아두시고, 다음에 고서기, 일본 쇼기, 니혼 쇼기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편찬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 니혼 쇼기가 남아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뭐 당연히 뭐 유기, 신집 이런 것들도 우리도 그 이전에 쓰여요. 그렇지만 현재 존재하는 거는 삼국사기부터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이게 뭔가 약탈당하거나 뭐 큰 재난이 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역사서가 옛날 7세기나 8세기에 있었던 역사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안 시대를 보겠습니다. 해안 시대인데요. 자, 이 8세기 중엽 왕실과 귀족이 아까 대립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치 개선을 하기 위해 해안으로 교토로 천도를 해서 이제 해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무사 정권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쭉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자, 대규모의 장원을 소유하게 되어 귀족들이요. 자, 그리고 이 왕권이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족과 호족들이 대규모의 장원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이제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이렇게 막 경작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땅을 막 뺏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는 차원에서 무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특히나 또 이런 사람들이 쓰게 돼요. 나중에 전쟁의 목적, 그 다음에 호위의 목적으로 왕실과 이런 귀족들이 이제 그들을 이용하면서 이 무사가 계층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도 좀 뒤에는 열려요. 자, 그리고 9에서 10세기 들어서 이제 당나라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뭐냐면은 주변국들이 쇠퇴하자 일본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적인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국풍문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국풍문화가 바로 뭐냐면 가나, 이제 고유 문자인 가나, 그 다음에 고유 시가인 와카, 그 다음에 이야기책 모노가타리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본이었고요. 이제 중국을 볼 텐데요. 자, 중국을 볼 때 이제 중국은 한번 중국 보기 전에 일본을 아예 슉슉슉 한번 이어서 보고 가겠습니다. 일본 56페이지인데요. 자, 일본 막부 정권이 형성됐다라고 보겠습니다. 해안 시대도요, 이제 귀족들이 막 그렇게 대농장을 경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왕권이 더더욱 약화되고,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는 이제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아요. 왕권이 약화되고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자원을 확대하면은 민생이 완전히 파탄나잖아요. 자, 그럼 특히나 이 귀족 호족들은 또 자신들의 자원을 지키기 위해 아까 뭐라고요? 이 무사들이 등장했었다고 했죠. 무사들이 이제 고용무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거대 무사단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 이 가문이 이제 겐지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문이 이제 이런 헤이지 가문을 제압하고 해안 시대 때 유력 가문이거든요. 헤이지 가문을 이제 제압하고 권력을 장악해서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저기 고려 시대 때도 무인 정권 있죠? 그런 것들처럼 무사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요리토모는 무사들의 토지 지배권, 이제 무사들 자신들에게 뭔가 리워드가 가야 되겠죠. 이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런 치안 유지와 자원 관리를 이제 무사들에게 맡기는 이제 무사가 지배하는 그런 운영 체제로 확립하게 됩니다. 자, 천왕은 그때 당시 실제로 나라를 다스렸었던 왕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 허수아비 존재가 되는 거죠. 종교적인 존재로 아예 그냥 얘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상징적인 존재로 변모하게 되고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 무사입니다. 무사를 이제 쇼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쇼군이 이제 최고 지배자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쇼군의 이제 부하들 이런 애들은 이제 고케닌으로서 지방에서 이제 실질적인 지배권을 담당하는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봉건제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는 무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문화에 대한 부석이 반영되었다 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설화집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13세기 들어서 이게 좀 여기 봐야 돼요. 13세기 후반에 원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원정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몽연합군인데요.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게 막부 내에서 엄청나게 긴장을 했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 몽골은 그 주변에 전 세계를 다 호령했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 애들이 이제 특히나 이 고려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이전에 이민족이라는 게 쳐들어와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본인데 이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정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엄청나게 이제 고조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무너지고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까먹었네요. 요시츠네. 아무튼 이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나? 아직 안 나오죠? 이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여기 몽골의 침공과 가미카제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이 몽골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이 고려도 수십 년 동안 쳐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몽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이 일본을 치게 되는데요. 일본은 정말 두려웠었는데 이게 정말 신이 도와줬다라고 할 정도로 두 번 다 쳐들어왔을 때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신의 바람이라고 해서 카미카제라고 부르는 이런 이 신국 사상을 강화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카미카제 특공대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 태평양 전쟁 때 자살 특공대를 카미카제 특공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카미카제라는 용어는 나중에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여기를 1차시로 합시다. 여기까지 1차시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이제 송나라와 그다음에 외세 침입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